근데 저는 늘 여름방학 때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학기 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라스입니다. 벌써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곧 시작되는데요. 이 여름방학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다 보면은 벌써 2학기가 시작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방학이 진짜 짧기 때문에 더더욱 효율적으로 진짜 준비를 좀 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 고1, 고2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DM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선생님,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제 정시 준비를 좀 할까요? 근데 저는 늘 여름방학 때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학기 내신입니다. 여름방학은 워낙 짧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모의나 수능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2학기 당장의 내신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2학기 내신 범위가 사실상 또 모의고사 준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2학기 내신을 일단은 빨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 학생들 이번에 한 학기 보내봐서 알겠지만 정말 자기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주도 학습량을 저는 좀 많이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2학기 내신 준비를 하면서 좀 본인만의 공부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고2 학생들은 훨씬 더 지금 이번 방학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수학과 과학이 정말 많은데 특히나 과학 2 과목에 해당되는 이 교과목들이 2학기에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학습의 난이도나 양도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방학 때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준비가 어렵죠. 그럼 2학기 들어가면 이제 선행과 현행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탐구 과목들은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수학도 이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꼭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최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개념을 한번 훑어주시고 그 개념과 관련된 유형 문제들도 꼭 한번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학기 내신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2학기 내신 전체 범위는 우리가 다 한 번은 최소 1회독은 한번 훑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나는 좀 이해되지가 않고 어려워서 다 못 봤다 할 수도 있죠. 이런 학생들은 최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2학기 최소.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선행한다는 거는 문제집을 계속해서 풀면서 개념 잡으면 된다라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정립된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걸 풀어도 제대로 푼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요. 교과서부터 확실히 보자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EBSI 가보시면 교과서 진도 특강이라고 교과서 출판사별로 개념들이나 강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코너가 너무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개념들을 인강으로 한번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고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교과서 문제는 교과서 평가 문제집을 꼭 풀어라. 교과서는 예제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요거 꼭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가 다 풀었다. 그러면 개념 문제집이나 아니면 개념을 좀 다양하게 나눈 유형 문제집들이 과목별마다 있는데요. 거기 있는 문제들을 또 반복적으로 풀어주시면 또 좋겠죠. 이 순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꼭 요 순서대로 이번 방학 꼭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2학기가 되면은 과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출판사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교과서 PDF를 꼭 다시 다운받으셔야 돼요. 굿노트나 본인만의 폴더에다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2 학생들이 또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정말 안 좋은데 저 그냥 지금도 정시 준비할까요? 자칭 정시 파이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이제 시점인데요. 내신이냐 정시냐? 답은 결국 내신입니다. 2028 대입 전형에 대해서도 꽤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신을 버리고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내신을 버리고 정시로 올인한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보통 현역으로 가기 어렵죠. 거의 뭐 재수한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내신을 하셔야 되고 지금 2학년 2학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내신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사실상 수능 준비입니다. 왜냐면 2학년 내신 교과목들이 다 수능 교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이번 시험 끝나고 막 상담을 하는데 나는 2등급 받았으니까 인생 끝났고 대학 못 간다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2등급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요. 학원 끊고 아니 지금부터 공부 안 하고 이제 이런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제일 많이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더 정신 차리고 끝까지 저는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생기부나 내신
루틴이나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버리고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고2 여름방학은요, 나의 약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벌써 2학기 교과서를 뭐 외운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 정도 미리 약간 공부해 주시는 거,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좀 다양한 지문의 비문학들을 좀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매일 공부하는 루틴이 좀 중요하고 자기 주도 학습량이 좀 중요해서 자주 추천하는 매산비, 매산문 이런 문제집 있죠. 꼭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매산비, 매산문이 이제 하루에 3지문씩 풀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3주 동안 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방학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과목인데요. 왜냐면 내신 준비할 때는 영어 과목은 해야 될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방학 때는 굳이 이걸 미리 벌써부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영어는 효율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단어 문법입니다. 방학 때는 이 단어 문법만 정말 제대로 준비만 잘 해줘도 내신 준비 들어갈 때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모의고사를 좀 꾸준히 풀어주면 좋은데 뭐 마더텅이나 아니면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 이제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EBSI 들어가시면은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셔서 아이패드에다 파일 넣어서 풀던지, 이 영어 모의고사 문제는 매주 푸는 루틴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2나 뭐 고1 학생 중에서 영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영어 모의고사가 잘한다 그러면 고3 수능 특강을 미리 풀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단어나 문법을 좀 많이 여기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결국에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단어가 안 잡히면 내신이고 수능이고 어떤 것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방학 때 최대한 많은 단어를 늘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복화 트레인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번 방학 때 딱 복화 트레인 한 3주 정도 정말 제대로 써보면 좋겠고, 그리고 학기 중에도 틈날 때마다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학교 교과서 이 출판사마다 단어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기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부터 다 정리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능과 모의고사 단어들도요, 회차별로 다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내신과 수능 단어를 굳이 따로 준비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있다면 동생도 같이 쓰기가 좋은 게 기초 파닉스부터 중등부까지 단어들이 다 있어서 같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문학습과 스피킹 학습이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실전 영어 감각까지 좀 학습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복화 트레인에서는 가장 핵심 기능이 바로 AI가 자동으로 테스트를 이제 구성해 주는 것, 대량 노출이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점, 이게 가장 좋은데, 제가 늘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초반에는 영어 단어 막 하루에 100개, 200개씩 막 달리지만 돌아서면 이 단어들이 다 머리에서 휘발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단어장이나 테스트지를 굳이 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죠.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짧고 굵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 시즌에 딱 맞는 게 복화 트레인이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번에 셀라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어렵게 받아왔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고 생기부 마무리하면서 수능 준비만 하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고 생기부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 준비에 완전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수능에 맞춰서 이제 써야 됩니다. 방학부터 지금 이제 수능 전까지는 웬만하면 이 루틴을 지금부터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단 눈 뜨면요, 빨리 나가세요. 독서실을 가든 뭐 어디든 일단 나가셔서 이제 하루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뇌를 깨우는 시간으로 국어 공부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근데 또 수학이 중요하지 않은 또 이제 문과 학생들이 좀 있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어 공부를 하시던지, 웬만하면 오전 타임은 언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밥을 먹고요. 수능 시간과 동일하게 이제 지금부터 밥을 먹어줘야 됩니다. 내 몸을 수능에 완전히 최적화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는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어 듣기를 좀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바로 영어 독해 문제 풀으셔도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는 탐구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좀 중요한 게요, 고3 학생들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이때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쉰다는 이유로 잠깐 뭐 릴스 보고 사실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러다 보면은 집중력을 최대치 올리기가 어려워요. 겨우 이제 뭔가 뇌에다가 학습
학습이 됐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중간중간 하다 보면은 다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날 열심히 공부해서 내 머리에 다 채워놨는데 스마트폰 잠깐 보고 나서 휘발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최대한 멀리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여름방학 때 고3 학생들이 정말 자주 아픕니다. 이때 학생들이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에어컨이 계속 풀로 나오는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냉방병이 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건강관리도 이제 하나의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이 여유가 많다고 늦잠 자고 좀 여유있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진짜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아침 시작이 꾸물거리면서 늦어지면요, 하루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교할 때처럼 아침에 딱 시간을 맞춰서 계속 그 루틴은 여전히 유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침에는요,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과목, 가장 싫어하는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는 공부들은 비교적 쉬워지거든요. 이번 1학기 때 우리가 각자 다들 아쉬웠던 부분,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2학기 때는 절대 반복되지 않게끔 이 짧은 여름방학 정말 알차게 잘 보내서 다들 2학기 성적 내신 우상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마다 다들 본인들의 목표나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공통된 점은 하나가 있는데요. 준비된 상태로 2학기를 시작한 학생이 결국에는 성적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여름방학은 이제 학년 전체 성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다들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